오늘은요, 제가 진짜 옛날 이야기, 롱롱 타임 어고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와타시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NTR을 당한 경험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내가 국민학생이었을 때 울산의 다운초등학교를 다녔어. 근데 뭐 여러분들도 지금 과거를 회상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친구라는 존재가 뭐 어른이 돼서 보면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주면 고맙고 나한테 자극이 되고 뭐 한 이 정도의 의미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있으면 고맙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나의 한쪽 팔 정도는 그냥 떼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 그래서 친구 아이가 이런 이야기들 그게 어렸을 땐 되게 강하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남자지만 남자한테도 집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이거는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질문해? 야, 네 베스트 프렌드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게 결국엔 그 어린 나이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물론 뭐 커서도 그런 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이런 독점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남자 중에 단짝 친구 중에 민호라는 친구가 있었어. 민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NTR을 당했거든. NTR을 당해버린 거야. 민호는 나름 이게 좀 잘생기고 좀 재밌고 그랬거든. 그래서 좀 내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실제로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애가 전화가 왔어. 아직도 이름 기억나. 이름이 윤호라는 새끼거든. 윤호가 전화가 왔는데 근데 윤호도 민호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그러면 그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게 누구였어? 바로 나 와타시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민우를 뺏기게 된 거야. 민우를 뺏겼더라고.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 걔 아버지가 그때 맛사랑이라고 돈가스 집을 했거든. 근데 걔 돈가스 찌라시까지 내가 돌려주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그까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민우는 그 윤호란 애랑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느낀 NTR이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윤호라 내가 날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 손을 이렇게 빡 꺾은 적이 있거든. 그게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손 꺾인 기억이 나. 손가락이 이렇게 빡 꺾여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내가 그 이후로 전학을 가게 됐어. 전학. 그래서 그 당시가 시대적인 배경이 IMF가 터지거든. 그래서 나는 전학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가장 빈민가 쪽으로 좀 가게 돼가지고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스트리트 파이터를 겪으면서 잡초처럼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한 시기지. 그리고 그때 만났던 영혼의 소울 프렌드가 지금 테헤란을 해서 뺑이 치고 있는 박기호라 내가 그때 거기서 만난 거거든. 그때부터. 그렇게 돼서 나는 이제 점점 강해졌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강해졌을 때 걔네들 다시 만나게 됐어. 어디서? 저 울산의 무고동에 옛날에 관악물리학원이라는 입시학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당시에 울산은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야.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입시학원 갔다가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옆에 윤호는 애가 똑같이 있었더라고. 다시 있었어, 윤호가. 근데 나는 그동안 엄청 강해졌거든. 심지어는 덩치도 엄청 커졌단 말이야,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72였어. 그 다음에 172에서 키가 175까지 크는데, 그 다음에 25년이 걸렸는데, 25년이 걸렸는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오랜만에 민호 봐서, 야, 반갑다 했는데 그 옆에 윤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내가 NTR 당했던 그 새끼인데 보고 나서도 맨 처음에 내가 좀 허탈했던 게 뭐냐면 애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키가 안 큰 거야. 그런 애들 있잖아. 요만하대. 초등학교 때 키도 안 컸다. 그럼 내가 순간 맨 처음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놈한테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지. 옆에 윤호 있길래 윤호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내 눈을 똑바로 못 봐.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 그래서 야씨 복돌아.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경도 안 써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사리 그 새끼가 옛날처럼 좀 강한 놈이었으면, 야, 니 그때 내 손가락 꺾었지? 막 나와봐라, 함다이 깨자, 이 갸새끼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거야. 왜? 애가 너무 조그맣고 너무 쭈그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 눈도 똑바로 못 보는 거라서, 이건 뭐지? 그냥 신경도 안 썼거든, 진짜로.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갔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어제 안 그래도 그 포닥 이야기 해줬잖아. 포닥 이야기. 나름 모쏠이었지만
그 대학교 교수까지 짱짱 탄탄대로가 예약이 돼 있었지만 모쏠이라는 이유로 여자한테 까이고 그지 야스를 못한다고 까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은 많이 분노를 했었거든. 많이 분노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에 자신을 투영하는 걸 수도 모르지 그게. 그래서 솔직히 남자들은 기회가 많이 없거든.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20대 후반까지 모쏠로 간 경우도 제법 흔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바로 내 라방에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그 얘기했어.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환승이별 당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이야기. 여자한테 복수하는 건 되게 간단하면 여러분이 되게 잘 되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되면 돼.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는 이게 자기 지나간 여자나 뭐 전 와이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걸 내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근데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여러분. 특히 전 남편 전부 다 갸새끼처럼 얘기하거든. 물론 그중에 진짜 갸새끼도 있겠지만 사람 관계가 내가 말하잖아. 이게 10대형 나이가 쉽지가 않다고. 과실상계가 그렇게 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자들의 그런 약간 내추럴 본적인 습성 같은 것 같아. 상대방을 조금 더 책망하는 기질이 강하다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땄던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이거를 진짜 못 참더라고. 그런 걸 되게 못 참을 내가 많이 보거든. 그리고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 중반 때, 그때 중반 후반 때, 그때 환승을 오지게 당하거든. 남자의 가치와 여자의 가치가 완전하게 벌어지는 시점이기도 하잖아, 그게. 근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인생이란 건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인생을 롱텀으로 보라는 얘기도 그게 투자도 롱텀으로 보라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다니는 줄 알아? 투자를 롱텀으로 보기 때문이야. 물론 여자도 잘 먹긴 하지, 그치, 외국인들이. 근데 그 외국인이란 건 상대적이란 말이야. 우리도 외국 가면 외국인이 돼 있단 말이야.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맞잖아.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뭔가 환승이별이나 이런 것들에서 복수 같은 거 이거 되게 쉬워.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 잘 되냐면 진짜 신경도 안 쓸 만큼. 신경도 안 쓸 만큼 전 여자친구를 그냥 쭈구리로 만들어버리면 돼. 내가 윤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 나니까 그냥 싸울 생각도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도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20대 초반 때부터 난 연애를 그래도 뭐 적지 않게 했어. 뭐 물론 뭐 연애 유튜버처럼 뭐 100번씩 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20대 초반 때 만났던 애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애들이잖아. 근데 그 여자들보다 30대 때 만났던 여자들이 더 생각이 나, 그게. 남자들은 뭐 다 지나간 여자친구 한 명씩 이제 방이 있다곤 하지만, 근데 30대 만났던 여자들이 더 방에 크게 남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더 괜찮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더 괜찮은 건 뭐냐면 더 이쁘고 더 어리고 더 몸매 좋고 더 착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뭐 그중에 뭐 이게 나이든 늙은 여자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 되게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 정말로 여러분들이 길게 성장해 나가잖아. 정말로 길게 성장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형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단 말이야 라는 그런 여자들이 어느 순간 때부터 굉장히 당연한 쭈구리로 돼 있거든. 그게 실제로 레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여러분의 밸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복수할 마음이 없어도 이미 복수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뭐 복수고 나발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할 일이 있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상승시키잖아. 그러면 남자가 가진 일들, 남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80% 이상은 바로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레벨업 시키고 여러분의 가치를 업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났을 때 어제 얘기했던 그 포닥도 나중에 되면 대학 교수 이렇게 되잖아. 나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공부만 한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막 변호사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수행 넘치게 와가지고 친구들 와가지고 아유 야 안녕 이렇게 말해. 어렸을 때는 되게 찌질한 애였지만 야 미안해 그때 많이 찌질했지 막 이러면서 되게 여유 있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술값 시원하게 플렉스하고 가는 거 이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다 떨쳐버렸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쟤를 괴롭혔던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걔들은 쟤를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망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복수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그게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 살다 보면 남자들은 다 굴욕도 당하게 되고, 그지?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요인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언젠가 와타시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준 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니까 지금 놓인 일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할 일 묵묵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어반놈은 좀 거지 같은 이야기를 올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랑 좀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반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루를 충실하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